뭐 이런 그 걱정들을 지들이 하고 지들이 못 들게 만드는 거예요. 까놓고 모든 얘기를 할 수 있는 문화가 아니에요. 온갖 엽기적이고 변태적인 지랄들 다 떨어대면서 국민들은 니들은 보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것도 웃긴 거죠. 개새끼들이 넘쳐나는 그냥 30cm 자를 들이댄 상태에서 여긴 되고 여긴 안 되고 또 이게 어떨 때는 아까 람보2처럼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연소재 관람가 마루타 같은 영화를 단체 관람 시키는 전혀 반성이랄까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김남훈의 인파이팅 2부 네이키드 토크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영화평론가 최광희 씨와 앨리스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우리 앨리스 씨도 오늘 꽃무늬 옷을 입고 나오셨는데 네. 괜찮으신가요? 안 더우세요? 더운데 그래도 저번 주보다는 조금 낫지 않나 싶어요. 목소리 상태도 상당히 좋아지셨어요. 저 이거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 왜 이러죠? 저 영영 이런 목소리로 가버리면 어떡하죠? 네. 저 원래 좀 꾀꼬리 같았거든요. 근데 좀 남자 같아 돼서 빨리 노래하고 싶어서 요즘에. 꾀꼬리래요. 왜 웃으세요? 진짜인데? 아니 네. 아까 일부에는 정찬우 캐스터가 네. 약 먹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좀 약을 좀 드셔야 되실 것 같아요. 우리 앨리스 씨도 꾀꼬리라는데 꾀꼬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의 그 자화자찬이나 나르시즘이 정신 건강에 좋아요. 네. 네. 아니 너무 오랫동안 이 목소리가 가다 보니까 내가 예전에 목소리가 좋았었지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빨리 그걸 찾고 싶은 거예요. 다시. 원래 웨딩싱어도 하셨다면서요? 아니 웨딩싱어가 아니라 막 제가 김수님이 웨딩싱어를 2년 하셨고 네. 직업적으로요? 직업적이라기보다는 아마 친구 결혼식에서 노래를 자주 부르셨고. 저 역시 저는 직업적으로 전혀 아니고 제가 노래를 워낙 좋아하니까요. 친구들이 듣자. 아니 지금 지금 제 목소리 이거 보세요. 이건 네. 이건 아니지. 네. 민폐죠. 네. 근데 성대모사도 잘하세요. 네? 저번에 강백수 씨랑 같이 식사한 자리였나 그 보여주셨는데 그 외국 갔을 때 캐나다 유학하셨잖아요. 일본 사람이랑 이태리 사람들이 왔을 때 자기 소개할 때를 그대로 묘사를 해주셨는데 똑같아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 그걸 미리 얘기하셨어야지. 네? 미리가 어딨어. 그냥 던지면 하는 거지. 이거 간단하게만 할게요. 네. 제가 뭐 일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캐나다로 유학으로 와서 자기 소개를 하는 거죠. 네. 영어를 하는 거죠. 네. Hello, I'm Mieko. I'm from Japan. 됐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태리? 하고 이탈리안 모습 이탈리안들 네. Good morning everybody. You are so very very beautiful. 손 막 이렇게 펼치면서. 네, 그렇죠. 태양 그런 식으로 그 전지판처럼 막 펼치면서. 네, 그리고 프랑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Hello, let me introduce myself. 뭐 이렇게. 느낌 산다. 재밌네. 이거 왜 한 거야? 재밌어요. 자, 최강 씨도 뭔가 보여주시죠. 뭐 저는 보여줄 게 없어요. 왜 전문가한테 그런 걸. 저는 그 섹시한 두뇌 이거 자체가 저희 브랜드이기 때문에 예. 그냥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오프닝 시작하자마자 자화자찬에 대해서 적당한 자화자찬은 정신건강에 좋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게 앨리스 씨를 위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말씀하신 거였군요. 저는 뭐 뇌가 섹시하다. 대학 때부터 그 자뻑의 그 지존이었어요. 네. 친구들이 항상 내가 이제 술자리 가가지고 이렇게 자뻑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불안해해요.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자뻑을 하셨어요? 내가 그 대학원을 다니는데 거기서 그 시험 문제가 나왔어. 그래서 A+ 답안지를 냈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A+ 답안지를 냈어? A+ 답안지를 냈어. 그랬더니 A+ 주더라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자뻑을 해요. 그러면 그게 안 나오면 왠지 좀 뭔가 부족하다. 왠지 불안하다. 네가 왜 자뻑을 안 하느냐. 빨리 해라. 그러면 이제 한마디씩 툭툭 던져주는 거죠. 제 자뻑은 실제로 그렇게 잘난 척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같이 있는 사람들을 그냥 즐겁게 해주기 위한 그 살신성인형 자뻑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재수없어 하진 않아요. 네, 재수없지 이게 않아요. 지금 자뻑인 거 아시죠? 근데 뇌가 섹시하다는 표현은 매력적인데요. 뇌가 섹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좌뇌가 섹시해요? 아니면 우뇌가 섹시하다? 글쎄 좌우뇌 다 어느 정도는 그 섹시하지 않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PD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 명 중에 누가 제일 섹시한 것 같아요?
갑자기 피디님한테. 그러니까 저를 가리키셨어요. 가장 무난한 사람을 지칭한 거구나. 동성이면서도 여성 게스트 한 명. 네. 성대모사 했을 때. 네. 프랑스 사람 할 때. 근데 지금 피디님이 너무 예쁘셔가지고 제가 보기엔 제일 섹시하신 분. 나 여자들 이런 거 제일 싫어 진짜. 아니 근데 진심이에요. 갑자기 연합전선 형성해가지고 서로 자기들끼리 어머 너 예뻐졌다. 그러니까 지나가자 그러면서 정말 싫어 진짜. 얘기 좀 더 해주세요. 이쁘다고 하니까. 아니 됐습니다. 그냥 냅두지 뭘 싫어하시까지 하세요. 피곤하게.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이제 자뻑이 아니라 네. 그 자기 자신에게 뻑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뻑가는 경우. 그쵸. 자기 말고 다른 사람에게 뻑가는 거 바로 로맨스가 되겠죠. 네. 오늘은 넥스트 토크 로맨스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특히나 지난주에 방송이 끝나자마자 최강희 씨께서 우리 다음 주제 로맨스 어때요? 아주 강력 추천하셔서. 아니요. 정확한 사실관계는 이제 네. 앨리스님이 로맨스를 하자고 해서 그랬었나요? 제가 동의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그 괴담 특집 했잖아요. 네. 괴담 특집하고 나니까 또 굉장히 그 열화 같은 그 성원, 괴담 다시 해주세요. 네. 해주세요라고 하는 댓글이 무려 2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2개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게시판에 대주주예요. 2개 따위에 우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한 10개 올라오면 한번 고려해볼까 이 정도인데 친구들을 동원해주세요. 올라와서 그걸 다시 해달라 이거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하죠. 2개 올리시고 입금까지 하시면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는 과감하게 지난주에 괴담 특집, 이번 주에는 로맨스 특집. 로맨스. 예. 로맨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본. 왠지 우리 최강 씨의 그 입에서 로맨스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아까까지만 해도 굉장히 까칠한 이미지였는데 입에서 샤프란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섬유 유연제 향기. 좀 더 저한테 뿜어주세요. 샤프란에서 뭐 협찬 받으셨어요? 야, 그래서 오늘 이제 로맨스. 네. 일단은 로맨스란 무엇인가? 우리 로맨스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로맨스. 짚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구체적 사례로 넘어가는 순서가 구체적 사례. 네. 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가 본인들 경험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나오겠는데. 개인 폭로 방송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남은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로맨스란 무엇이다?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한다면. 로맨스를 한마디로 정의한다?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그거? 네?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텐데. 네, 그걸 갑자기 저한테 확 던지시니까, 이야, 진짜, 이게 뜬금없이 돌직구 맞으니까 되게 아프다. 이렇게 되는데요. 제가 받아도 될까요? 네. 먼저 받아주세요. 누가 로맨스는 좀 어렵지만 네. 어떤 사람이 저한테 사랑이 뭐냐고 생각하냐 물어봤는데 제가 순간 떠오르는 말은 정신병이었어요. 오. 네. 이게 평소에 아무리 이성적이고 뭐 이런 어떤 가치관이 있어도 네. 사랑에 빠지면 그게 다 흔들리거든요. 그 체계가. 그리고 그게 지나고 나면 내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돼요. 우와. 그렇지 않아요? 너무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네. 그런 의미에서 정신병이라고 얘기해봤고 제가 여기 오면서 그 인터넷 사전에서 로맨스를 쳐봤더니 예. 남녀 사이의 사랑 이야기 또는 연애 사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녀 사이. 그럼 남자끼리나 여자끼리의 사랑은 빠져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조금 이 사전을 고쳐야 되지 않나 이런. 아니, 지금, 앨리스 양이 노트를 갖고 오셨는데, 아니, 야, 둘, 셋, 넷, 다섯, 여섯. 6장. 아니, 이렇게 준비를. 당신 논문 써와, 지금? 아니, 일부에 나온 정찬우 캐스터도 프로레슬링 중계할 때 A4 용지 10장을 갖고 오는데, 이분은 노트에 6장이 써 있어요. 네. 와. 근데 이렇게 준비를 해야 한 3분의 1도 얘기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제가 전문가가 결국 아니잖아요. 못 가고 안타깝고, 뭘 쓰신 거예요? 야, 근데 완전히 생각을 도둑 맞은 기분이에요. 진짜. 제가 이렇게 툭 던진 이유는 이 사람들이 분명히 어버더버 할 거야. 근데 내가 멋있게 로맨스는 정신병이다. 와. 란 말을 하려고 하는 속셈이었어, 제가. 정말요? 근데 이제 앨리스가 여자 최강이가 되고 있다. 앨리스님이 저런 식으로 딱 뺏어가 버리니까 네. 나는 또 다른 쪽으로 가야겠네. 네. 일단 우회전 하시죠. 예, 이 로맨스라는 것은 일단 사전적인 의미가 있고요. 아까 이제 사전적 의미에 대해서 이제 앨리스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생화학적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회학적 의미가 있어요. 네. 일단 사전적인 의미는 어원적인 의미죠. 로맨스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프랑스의 로망이라고 있습니다. 로망, 프랑스어로. 그게 원래 운율체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나중에는 소설이라는 뜻으로 쓰였죠. 근데 이제 보통 연애 소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로맨스가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일본 애들이 가차 문자로 로망이라고. 로망을 낭만이라고. 낭만이라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낭만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됐는데
그러니까 원래 로맨스는 이 사람과 사람의 어떤 그 남녀 간에 혹은 남남 간에 혹은 여여 간에 생기는 그런 그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이야기, 연애 소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고 사람과 사람 간의 이야기가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사회학적 의미로는 로맨스는 밀당이다. 밀고 당기는 거, 감정적 밀당. 네. 예. 서로 이렇게 사랑에 빠졌을 때, 처음에는, 내가 좋아하는 건데, 쟤는 날 과연 좋아할까? 내가 혹시 고백했다가 개쪽 당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어떤 밀당, 감정적인 밀당.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연애 관계에 들어서면 아무래도 내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이거 손해보는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이제 서로 그러는 거. 이 로맨스만이 할 수 있는, 로맨스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밀당이고. 정신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도 저는 동의하는 게 일단 뭐 생화학적으로 우리가 사랑에 누군가에 빠지면 도파민이라고 하죠. 네.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도파민의 분비 기간이 뭐 길어봤자 뭐 1년 8개월 정도밖에 안 된대요, 최장. 네. 근데 그래서 그 도파민 분비가 되면은 막 그 사람이 그립고 막 가슴이 설레고 콩닥콩닥대고 그런 어떤 마약에 취한 듯한 행복감에 막 빠지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느낄 수 없는 그 흥분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정신병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예전에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인가 거기에 이제 그런 글이 쓰여져 있는 걸 봤었는데 이 인간이 평생 사랑에 빠지면요 미친대요. 네,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대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우리 인간이 평생 사랑에 빠졌다면 항상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재화는 콘돔, 이게 근데 약간 다른 이런 것밖에 없다. 네. 철도, 도로. 맞아요. 뭐 이런 것은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 순간이 항상 제한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은 사실 크리스마스랑 광복절 때 콘돔 판매량 1위 2위를 다투는 회사에서 편의점에서 그런 통계 지키기가 필요 없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간이 평생 사랑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항상 사랑에 빠져 있지 않다는 것은 굉장히 그 인류 문명의 발전을 위해서 다행스러운 일이다라는 얘기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게 그 상황에서 결핍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뭐 커버업을 하기 위해서. 네네. 예를 들어서 운동에서도 그 4점이라고 해서 일정 부분 신체에 엄청난 고통이 더해지면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까 엔돌핀이 분비가 돼요. 이 엔돌핀이 뭐냐면 엔도지너스 몰핀이라고 뇌 안에 마약이란 뜻이거든요. 몰핀이에요, 마약. 그게 분비가 되면서 기분이 좋아지면서 이제 극한의 고통을 넘어서서 이제 쾌락을 느끼게 되는 건데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도 관절이 나가고 격투기 선수들도 흥분사에서 경기를 할 수 있는 게 그 모르핀이 나오기 때문에 되는 거죠. 근데 그 시점이라는 게 극단의 고통을 느끼거나 아니면 사랑에 빠졌다는 것도 그 이전 단계에서 엄청난 외로움이나 결핍이 있었으니까 거기서 지금 그게 확 나오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기승전결에서 그건 이미 이제 결인 거죠, 결. 그 과정까지를 그리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영화에서의 그 로맨스라는 건 언제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슬쩍 영화 쪽으로 이제 넘어가시는데. 왜냐면 이제 순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니요. 영화 얘기하기 전에. 우리 각자의 어떤 그 로맨틱한 순간들에 대한. 자기 고백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건 어떠세요? 그럴까요? 좀 복잡하게. 김남훈 씨도 충분히 그런 로맨틱한 순간들을. 저요? 네. 한두 차례. 저는 로맨스라기보다는 야생의 세계 같은. 야생의 세계. 예, 그냥 뭐랄까, 뭐 뺏고 뺏기듯, 내지는 뭐 어떤 순간적인 본능의 충족에 기인한 것들이 이제 예전에 있었고요. 뭐 최근에는 뭐 그닥. 근데 뭐 최근이 아니더라도 그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가장 아름다웠던 어떤 로맨스의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주얼적으로 남아있는 순간은요. 제가 중학교 때 한약집 딸을 짝사랑했어요. 한약집 딸을 좋아했는데 내가 얘한테 이제 고백을 하려고 했는데 같은 독서실 다녔어요. 그 친구한테는 감초 냄새가 항상 났겠군요. 그렇죠. 감초 냄새가 나는 한약집 딸이 있었는데 걔가 이렇게 와요. 그래서 오늘 내가 고백을 해야지라고 동갑이에요, 했는데 동갑이었고 눈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또 이제 송탄 미국 기지촌인데 언덕 너머 길이 있고 골목길이 있고 그 옆에 가로등이 있는 전형적인 80년대 어떤 골목길이 많이 있는 동네였는데 거기를 계속 뽀드득 눈을 밟고 내려오다가
내가 좀 고백을 해야지 했는데 이렇게 뒤를 살짝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새 옆에 누가 있어요. 네. 걔랑 같이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걔는 정육점집 아들이었어요. 예, 정육점집 아들. 그래서 난 한복집 아들이었고. 그런데 걔가 거기서 고백을 한 거야. 어머. 사귀자고라고 나랑 타이밍 같이 맞았던 거죠. 둘이 같은 여자를 짝사랑하고 네, 하다가 얘는 던진 거고 예, 나는 예. 던지려고 하는 순간에 얘가 먼저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얘가 또 그 업섹트를 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눈이 막 오는데 신발은 계속 뻐적뻐적 눈 속에 파묻히면서 가로등 그 갓에 눈이 많이 쌓여 있고 내가 짝사랑했던 한약집 아들이랑 딸이랑 정육점집 아들이 커플이 돼서 걸어가는 모습을 오두커니 눈을 맞으면서 보던 럭키 한복집 아들. 이 그림이 마치 헬리캠으로 위에서 찍은 듯이 기억에 남았어요. 눈이 막 쏟아지고. 그거는 로맨스라기보다는 굉장히 슬픈 이야기다. 그러니까요. 그나마 이제 일반 대중이 뭐가 이루어져야 그게 또 졌던 것도 아름답지 않아요? 되게 이게 좀 그래서 상당히 자기 검열을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저기도 하나 있었어요. 뭐가 네네. 있었냐면은 예전에 이제 PC 통신할 때 사귀었던 아가씨가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먼저 던졌어요. 던졌는데 그래서 같이 이제 그 친구가랑 그 친구 이제 자전거를 타고 저는 오토바이를 탔거든요. 네네. 얘가 근데 같이 놀러 갔어요. 춘천까지 가는데 얘는 자전거를 타고 가고 내가 오토바이를 타고 앞뒤로 계속 보이코트를 해주고 보이코트? 아니 에스코트 해주면서 보이코트래. 에스코트. 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지금. 로맨스 얘기 나오니까. 이게 에스코트를 하면서 갔던 기억. 그래서 별로 안 아름다운데. 아니 그거 있잖아. 그거 영화 페임인가? 예. 그 여자 무용수가 밤에 일하고 집에 갈 때 자전거를 타고 갈 때 남자가 뒤에서 차로 쫓아가 주잖아요. 네. 왜냐면 밤길 안전하게 하라고. 바로 그런 모드였어요. 페임 다나나니. 네. 아름답게는 뭐 합니다만 그렇게 아주 극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마 다른 분들 지나다 봤으면 제가 보기에 납치하려는 줄 알았어요. 여자가 자전거 타고 근데 오토바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부릉부릉부릉 되고 있었으니까 저 새끼가 저 해코지 하려는 것 같다. 이거 그랬을 것 같아요. 김남은 씨는 무슨 얘기를 해도 그것이 코미디로 승화되니까 이게 문제야. 아니 그러니까 그 그림을 상상해 보면은 코미디가 된다는 거지. 아니 근데 제가 그때 배틀룩이라고 패션이 어떻게 됐었냐면요. 위아래 가죽 바지, 가죽 잠바를 입고 위에는 청카바 팔을 뜯어내가지고 자켓을 입고 다녔어요. 네. 그래가지고 허벅지에는 빨간색 그 수건을 메고서 손수건을 메고서 선글라스 끼고 오토바이 타고 다녔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 유행하던 거 있잖아요. 쇠사슬 열쇠고리 2m짜리 그거 허리에다 매달고 철렁철렁거리면서. 그거 언제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14년 뭐 이렇게. 성인이었을 때 얘기. 성인이죠. 미성년이 그러면 걔는 사회 악이지. 무슨 악마의 시도 아니고. 그러면 앨리스님 지난번에 뭐 캐나다에서 또 그 낭만의 어떤 그 순간들을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초절정 미남 이야기 있었잖아요. 멋진 남자 어쨌든 얘기를 했는데 제러미? 예. 제러미. 제가 제러미. 전화를 했었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결국엔 로맨스는 없었고요. 그런 거 말고 뭐 좀 있어요? 없어요? 재밌는 거? 재밌다기보다 좀 안타깝게 끝난 저의 첫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첫사랑이라고 하기엔 제가 너무 어렸긴 한데요. 좀 조숙했었나 봐요. 사실 저는 처음 로맨틱한 감정을 느낀 거는 6살 때였고요. 기억해보면. 놀랍죠? 여러분 6살 때 되게 애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니까 막 사랑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제가 다니던 유아원에 1살 위에인 오빠가 있었어요. 선현이 오빠. 혹시 듣고 계시나요? 선현이 오빠. 아니, 저도 기억을 못했는데, 저희 집에 이사 가면서 저희 엄마가 제가 쓴 편지를 액자에 껴놓으신 거예요. 앨범에. 뭐라고 써놨냐면, 선현이 오빠, 우리 식구 이사 가면 오빠가 보고 싶을 거야. 참 보고 싶을 거야. 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선현. 6살 때. 제가 6살 때, 그는 7살. 그는 7살. 네.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어린아이도 로맨틱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랬던 거고요. 네. 제가 6학년 때 이제 첫사랑을 만났어요. 근데 저희 반에 좀 키도 크고 운동 잘하고 활발한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되게 유머 있고. 그래서 그 친구를 제가 한 1년 가까이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심지어 제일 친한 친구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혼자서만 끙끙 앓으면서 좋아했어요. 저 좋다는 수많은 반 친구들을 뒤로하고. 이거 농담이었나? 안 웃으시니까. 네.
빨리 얘기해, 빨리. 아무튼, 예. 어떻게 됐어요? 저기 앨리스도 김덕남 병에 걸렸어. 아니에요. 아니, 자기 어렸을 때 그 로맨스 얘기하면서 왜 자꾸 노트를 들여다봐요? 왜 적어오셨어요? 적어왔어요. 아무튼 그런데 이제 중학교 가기 직전에 거의 졸업할 무렵에 제 책상 옆에 무슨 쪽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지를 열어보니까 저희 반에 찬식이라는 남자애가 이렇게 써놨어요. 누구누구가 너 좋아한대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그 누구누구가 제가 좋아하는 근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말이 안 돼. 이래서 그 쉬는 시간에 찬식이를 불렀어요. 너 왜 나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냐. 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진짜라고 이러면서 제 팔을 잡더니 그 친구한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야, 너 말해봐. 너 얘 좋아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걔가 이러는 거예요. 야. 근데 제가 그게 좋은 게 아니라 너무 창피해가지고 이제 도망치듯 나오고 그리고서 이제 졸업을 해서 헤어지게 됐죠. 근데 이제 20몇 살 때 26살인가 그때 동창회를 하면서 한번 만났어요. 근데 그 뒤로 몇 번 연락을 주고받다가 이 친구가 저한테 한번 사귀어보면 어떻겠냐. 뭐, 너한테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랬는데 제가 그래도 옛날 그 기억을 좀 이렇게 훼손시키기 싫어서 너는 이미 나한테 특별한 사람이니까, 사귀지는 말자 이러고서는 이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은 가끔 났어요. 연락을 아주 간간히 몇 년에 한 번씩 했는데, 작년에, 유난히 며칠 동안 그 친구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뭐 그립고 이런 건 아니고, 잘 지내네 약간 걱정도 되고. 근데 제가 홍콩에 일 때문에 갈 일이 있었는데, 환전하려고 집 앞에 완전 쌩얼에다가 막 무릎 툭 튀어나온 그 추리닝 바지를 입고 은행에 환전하려고 갔는데, 무슨 시선이 느껴져요. 근데 보니까 어떤 키 큰 남자가 선글라스를 끼고 모자를 푹 눌렀었는데, 느낌이 걔야. 어떡해. 인사를 못 하겠는 거예요. 어떡해. 무릎 나온 바지는 왜? 그런 거 좀 버려, 집에 그니까. 나 진짜 정말 태워버리고 싶어요. 태워버리고 싶은 기억. 그래서 인사도 안 하고 막 나왔어요. 나 아니야, 이러면서. 너무 웃긴 게 그 다다음 날인가? 그 동창생 여자애한테 단체 카톡이 왔어요. 나 근데 이거 너무 슬픈 얘기인데?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는 카톡이 온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제가 그 친구, 그 카톡 보낸 여자애한테 1대1로 다시 보냈어요. 나 걔 며칠 전에 본 것 같아. 금요일에 본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정말 그날 걔가 밤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사고? 네. 사고인지 뭐 스스로 그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저의 첫사랑 그렇게 굉장히 그 비극인으로 끝나는 그런 얘기네요. 네. 자, 아무튼 제 얘기 안 들어요? 노래 듣고 들을게요. 안 돼요. 아니 왜냐면 이제 편집이 안 돼서 지금. 아니 노래 듣기 전에 얘기해야 돼요. 그래 해주세요. 오늘의 선거가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먼저 해야 됩니다. 예.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첫 연애를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요? 예,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이제 남녀공학이었기 때문에 남녀공학 서클에 있었는데 제 여자친구 사귀게 된 여자친구가 원래는 저하고 걔하고 사귀려고 했던 게 아니라 원래 다른 제 3의 여자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서클 회장이었고 부회장이었던 애가 저를 좋아했던 거예요. 근데 그 부회장이었던 애의 친한 친구가 이제 왜 그럴 때는 이제 뭐 서로 이제 좋아하는지 마는지 뭐 잘 모를 때는 친구 한 명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이제 그 데이트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프로야구를 보고 그리고 이제 오는 길인데 같이 이제 버스를 타고 오는데 얘네들이 속닥속닥 거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럼 제가 이제 내릴 때가 됐는데 그 부회장이었던 애가 그 친구가 저를 좋아했거든요. 네. 근데 부회장인 친구가 광희야 너 얘 좀 집까지 좀 데려다 줘라. 오늘 기사도 정신 좀 발휘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그 친구하고 같이 내렸어요. 그래서 딱 내리고 이제 딱 가는데 그 친구가 부회장이 자기가 물어보면 창피하다고 나보고 대신 물어봐달라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런데 집까지 발휘해주는 그런 과정에서 이 여자애가 저한테 넌 누구 좋아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순간 약간 장난기가 돌았어요. 그러니까 직접 안 물어보고 지 친구를 시킨 거잖아. 네, 친구를 시켜서 나를. 몇 살 때 얘기예요? 고2. 고등학교 2학년 때. 고2? 예, 고2면. 자기 친구한테 대신 물어봐달라고 했다는 게 약간 좀 괘씸하기도 하고 뭔가 좀 장난기도 솟고 막 이렇더라고요. 나쁜 남자였구나. 웃기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여자애를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난 사실 너를 좋아해. 그랬죠. 안 좋아했는데요? 그러니까 제 얘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난 사실 너를 좋아해. 너는 누굴 좋아하니? 라고 딱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면서 나도 사실 널 좋아했어. 그러는 거예요.
와로. 운명의 장난이지. 와로. 그런데 그 왔다. 와중에 동네 레코드 가게에서 네. 바로 아하의 Take On Me가 쫙 흘러나오고 Take On Me, Take On Me 그래서 쫙 흘러나오니까 갑자기 순간적으로 감정이 그렇게 말해버리고 나니까 정말 얘를 좋아하게 되는 감정이 확 샘솟는 거예요. 이게 완전 공감각이구나. 네. 뒤로 들리는 노랫소리와 앞에 있는 시가 그녀의 그렇죠. 향취까지. 근데 마치 화면이 정지된 듯 그녀와 나는 서로의 눈빛을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아하의 Take On Me가 BGM으로 쫙 깔려줬다는 얘기. 이야, 그러면서 노래 한번 듣고 갈까요? 그렇죠. 네. 나머지 결말은 잠시 후에 듣도록 하고요. 먼저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아하의 Take On Me. 아, 정말 노래가 심금을 울리네. 야, 뮤직비디오가 생각나요. 그 스케치가 이렇게 돼요. 네네. 이게 원래 그 아하의 멤버들이 이제 만화 주인공 나오고, 네. 거기 뮤직비디오의 여주인공이 이제 실사죠. 실제 있다가 만화를 보다가 그 만화 속으로 빠져 들어가 버리죠. 네. 빠져 들어가서 이제 그 아하 멤버하고 사랑에 빠져서 있는데, 누군가 막 위협을 하고 그 몽키 스패너를 들고 쫓아오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그 바깥 세상으로 나가는 문을 만들어 가지고 여자를 바깥으로 내보내요. 내보내고 자기는 거기 남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자애가 이 남자가 어떻게 됐지 하면서 막 이제 집으로 그 만화책을 가져와 가지고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줬죠. 안에서 또 오토바이 레이스 장면도 나오고요. 아, 맞아요. 네, 네. 나오고 네. 그거를 항상 어디서 봤냐면은 그 김강한 씨가 하는 쇼 비디오 자키 토요일 날에 하던 오라프로 KBS 오라 프로그램에서 항상 뮤직비디오를 소개해줬는데 그분이 항상 춤추시면서 소개해줬었던 기억이 나고 지금도 CBS 가면 종종 뵀거든요. 네. 프로그램 진행하시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그 뮤직비디오를 아마 조용필 씨가 노래 그랬어요? 뮤직비디오를 썼는데 그대로 그거를 베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돼서 그랬구나. 물론 조용필 씨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네. 뭐 뮤직비디오를 한번 아무튼 저한테는 그 아하의 Take On Me 이 노래와 그 다음에 뮤직비디오는 상당히 저한테는 그 희비가 엇갈렸던 네. 그 추억이 있습니다. 아까까지만 희였는데 이제 결말이 남아있는데.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자친구하고 이제 사랑에 빠졌죠. 그래서 연애를 시작했죠. 네, 연애를 시작했고 그 부회장은 그 뒤로 저에게 말을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제 친구하고도 앙숙이 됐죠. 네. 제 여자친구하고도.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때가 5월이었는데 2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 기간에 제가 이 여자친구가 또 생일이 그 기말고사 기간에 있었어요. 그래서 네. 생일 선물을 뭘 해줄까 하다가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아하의 테이크 온 미가 이제 유행했어서 뮤직비디오를 본 따서 저를 이제 만화처럼 그리고 이 여자애를 실사 사진을 이제 왼쪽에 배치하고 저를 오른쪽에 만화 속에서 바깥 세상으로 나오려고 하는 그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딱 반으로 쪼개가지고 이제 판넬로 만든 거죠. 이야. 그거를 밤새도록 만들었어요. 밤새도록. 아니 시험 지금 기간에. 그냥 들어도 작업에 있어서 그 시간과 공이 엄청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말고사인데 시험 공부도 안 하고 밤새도록 만들어서 아침에 세수를 하는데 코피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광이 공부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코피 흘린다 그러시는 거예요. 네. 얼마나 죄책감이 들던지. 아무튼 기말고사는 완전히 망치고 그거를 이제 이 여자친구한테 선물로 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좋아했는데 나중에 한 1년이 지난 뒤에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걸 가지고 그 동생이 걔 동생이 있었어요. 네. 동생이 그걸 이제 파레트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 물감 파레트 있죠?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랑이 끝났구나. 정말 파레트. 네,
자기 남자친구한테 받은 그 소중한 선물을 네. 내가 코피를 흘려가면서 기말고사를 네. 포기한 상태로 만들었는데 그걸 동생 빠레트를 쓰고 있다. 이게 말이 돼요? 그러면서 이거 완전히 이제 끝났구나. 그러면서 실제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끝났죠. 네. 감정이 물 건너갔다는 걸 그때 확인을 했죠. 예. 아무튼 그런 아픈 추억도 같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몸을 부들부들 떨고 계시죠. 내가 보기에는 아픈 추억이 된 기억보다 그렇게 열심히 만들었던 작품이 파레트로 쓰이고 있다는 거. 그렇죠. 네. 그럼 말이 파레트지 그 다음 단계에서는 아마 쓰레받기나 맞아요. 이런 용도로 쓰이거나 맞아요. 냄비 받침대로 쓰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아마 구 여친께서 라면 드실 때마다 최강희 씨 얼굴 생각하면서 라면 마실 때로 딱 넣으면서 맛있게 드셨을 거예요. 웃기면서 슬퍼. 뭐 슬퍼. 나름대로 기능을 한 건데. 그러니까. 네. 어쩌면 안 버리고 계속 쓰고 있을지 몰라. 이거 냄비 받칠 때로 좋아해서. 야, 그런데 참 다들 나름의 어떤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이런 기억들을 주제로 한 로맨스를 주제로 한 사랑 영화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로맨스가 사실은 그 영화의 가장 단골 소재 가운데 하나인데 이 영화들 가운데 이제 사실 그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은 아니에요, 로맨스가. 네. 요즘 들어서 최근 그 경향이 뭐냐면 로맨스를 느끼는 그 나이대들이 점점 늙어가고 있다. 네. 그래서 뭐 얼마 전에도 한국 영화 가운데 그대를 사랑합니다 같은 경우에 뭐 이순재 씨라든가 뭐 김수미 씨라든가 네네. 이런 그 중견 배우들이 나와서 노년의 사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다룬 적이 있죠.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아주 선남선녀가 사랑하는 건 사실 너무 흔하잖아요. 재미없잖아요. 그런 얘기는. 그래서 요즘 영화들 보면은 그 현실에서 참 저런 사랑도 있나? 라고 할 수 있을 아주 기괴한 사랑 있죠. 그런 걸 다룬 영화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언뜻 떠오르는 영화가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그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이제 30살 30대 여자고 마이클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15살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는 나이인데 둘이 사랑에 빠져요. 그러니까 이목벌 되는 여자하고 사랑에 빠지는 거죠. 거기서 이제 책 읽어주는 남자란 말이 왜 나오냐면 둘이 사랑을 나누기 전에 이 남자애가 학교에서 그 배운 뭐 오디세이라든가 아주 유명한 안톤 체호베의 글이라든가 소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읽어줘요. 여자한테. 그럼 사랑을 나누기 전에 그걸 읽어줘야 이제 여자가 몸을 허락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책 읽어주는 남자라는 무슨 책이 거거든요. 그렇게 효험이셨던 거예요? 뭐 이것저것 뭐 많이 읽어주죠. 오디세이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안톤 체홉. 최근 영화 중에 이제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인가?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입니다. 투 마더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투 마더스. 나오미 와츠하고 로빈 라이트가 주연인 영화인데 나오미 와츠는 뭐 킹콩에 나왔어요. 완전 미인이시잖아요, 그분. 많이 늙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이 영화 속에서는 19살 아들을 가진 이제 엄마로 등장해요. 근데 뭐 19살 아들을 가진 엄마라고 해도 뭐 이렇게 비키니 수영복 입은 몸매 보니까 뭐 포스터 보니까 짱짱하더라고요. 아직도 여전히. 근데 로빈 라이트하고 나오미 와츠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절친한 친구 사이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 같은 동네에 살게 되는데 나오미 와츠가 먼저 이제 남편하고 사별을 하죠. 사별을 하고 둘 다 로빈 라이트와 나오미 와츠 둘 다 같은 나이 또래의 아들을 낳아서 길러요. 그런데 그 아들들끼리도 굉장히 친해요. 엄마들끼리도 친하고. 근데 이제 이 아들들이 이제 장성해서 19살 되니까 얼마나 이 19살 남자애들 게다가 서핑의 달인들이에요. 그냥 눈부시지. 눈부시고 예. 뭐 살아 움직이는 호르몬이죠. 그렇죠. 인간 호르몬. 예. 그냥 흐뭇한 거야 보는 것만 해도. 그러니까 서로 각자의 아들들을 보면서 야 우리 애들 참 잘 키웠다 그지? 이러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결정적으로 이 나오미 와츠의 아들이 이 자기 친구의 엄마인 로빈 라이트한테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작정 찾아가서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둘이 연애를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사랑을 나누는 장면을 로빈 라이트의 아들이 보게 되죠. 그러니까 로빈 라이트 아들이 이 전형적인 일본 SOD A들의 라인 복수를 해야겠다. 복수를 해야겠다. 내가 이 자식이 감히 우리 엄마하고 터먹어 이 자식이 그러면서 이제 나오미 와츠한테 간 거야. 가서 또 작업을 건 거야. 나오미 와츠도 넘어가지.
오. 그러니까 그 젊고 싱싱하고 푸르른 육체 앞에서 이 아주머니들이 그냥 확 좀 무장해제 돼버린 거죠. 네. 그러면서 이게 되게 웃긴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내 아들은 내 친구의 애인, 제 아들은 나의 애인. 이런 되게 콩가루스러운 상황이 된 거예요. 콩가루가 아니라 이제 콩을 빻아서 가루를 낸 상태에서 물을 부었죠. 네. 네. 그래서 그 영화가 좀 설정이 자극적이고 선정적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로맨스라는 것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삶에서 네. 예, 나이가 아무리 많든 적든 누구에게나 느껴질 수 있는 보편적인 감정이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이제 그 영화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도 네. 그런 사랑을 꿈꾸신다. 그러니까 저기 그 양로원이나 그 동네 경로당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그런 데 한번 가보세요. 그 할머님들이요. 그 이제 할아버지들 먼저 보내버리시면 네, 네. 일단 이제 나이가 한 70대가 넘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여초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이 다 돌아가시고 네. 보통 여성들이 더 수명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경로당에 할머니들 한 5명당 할아버지 1명 정도 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쟁력이 세지면서 할아버지를 가지고 삼각관계 혹은 사각관계까지도 벌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그리고 막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늘어지면서 싸우신대요. 왜 그러느냐? 이 생애의 마지막 로맨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절박한 거예요. 그분들. 야, 그리고 마지막 로맨스가 될 수 있겠네요. 예. 저도 얼마 전에 트위터에서 읽은 글인데 찻집에서 차를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들린 소리가 있어서 귀를 기울여 보니까 70대 되신 할아버님 서너 분이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제 연애를 하시는데 여자분이 몇 살이냐, 그러니까 65세다, 5살 어리다. 뭐 그러니까 다른 남자분이 뭐 사귀는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결혼할 거야? 뭔 결혼은 그냥 보다가 이렇게 만나다가 좋으면 사는 거지. 근데 이 말하는 패턴 2가 딱 30대 남자들 이야기랑 똑같더래요. 뭐 그냥 만나보면 되는 거지. 뭐 이런 그 말투, 어투랑 억양이라는 그 목소리 자체만 약간 세월의 흐름이 들어가 있을 뿐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신선하게 느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지금 평균 수명이 70대 후반, 뭐 80대 넘어가고 있는데 그런 40, 50대 이상의 어떤 40대 넘어서서 5, 60, 70대의 그 사랑이라는 거는 분명히 그렇죠.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단 결혼을 하게 되면 로맨스라는 것을 느낄 새가 없잖아요. 일단 남편이나 아내는 이제 그때부터는 로맨스의 대상이라기보다도 그냥 가정 내에서의 네. 그 남편 혹은 아내, 뭐 역할의 애기 진실. 아빠, 애기 엄마 정도의 그런 롤로서 이제 끝나버리기 때문에 둘 간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도파민 분비 기간도 다 끝나고 도파민 분비가 끝나고 애기 기저귀 똥 냄새가 방안을 다 채우면서 처음에는 이제 신혼 초에는 자기야 일로 와 이러다가 네. 한 이제 5, 6년 지나면 절로 좀 가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자기가 이제 부를 때는 네. 리모컨 가져오라고 시킬 때. 네. 그러나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이제 로맨스에 대한 그리움은 누구에게나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 이 서울 외곽에 그 많은 러브 호텔들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가족이라고 하는 그 제도 바깥에서 뭔가 어떤 새로운 사랑을 찾고 그 설렘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은 그런 것들이 이제 위험한 불장난, 소위 말하면서 이제 제도권 언어로 부적절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동력이 되는 것인데. 로맨스, 참. 로맨스로 시작을 해서 거쪽으로 가시니까. 다양한, 예, 아니, 지금 다양한보다도, 이걸 어떻게 다시 물기를 끌어올까. 예. 아까 그 테이크홈이까지 너무 좋았는데, 예, 서울 교회의 부적절한. 근데 저도 재밌는 스토리 하나 아는데요. 네. 제 일본 친구 치히로라고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이 친구가 캐나다 남자친구, 백인 남자친구랑 사귀었어요. 4년을 사귀었는데, 이 남자친구 켈리도 아주 뭐 잘생기고 깔끔하고 옷도 잘 입고 이런 친구였는데 한 4년 사귀더니 치히로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나 너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 만약에 내 남자친구한테 다른 여자가 생겨도 참 문제지만, 그것도 정말 열받을 것 같은데, 다른 남자가 생기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남자친구한테 다른 네, 그래서 내가, 남자애는 야, 너 잘 사귀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왜 해? 이랬거든요? 네. 근데 또 저한테 이러는 거야. 아니, 우리는 스킨십을 안 한다고. 4년을 사귀었는데 스킨십을 안 한대요. 남자친구니까 약간 게이라는 그래서 의심이 그래도 생겼군요. 자기가 먼저 이렇게 스킨십을 하려고 그러면 그 남자애가 너 이렇게 밝히냐 뭐 이런 식으로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친구가 한 4년 넘고 나서 이제 커밍아웃을 했죠. 아, 게이였구나. 네. 그래서 각자 지금 잘 살아요. 지히로도 뭐 결혼해서 잘 살고 그 켈리도 아마 잘 살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예. 야, 그럼 4년 동안 거죠. 자기는 연인이라 생각했었는데 사실 연인이 아니라 뭐 친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좀 그렇죠. 약간의 스킨십은 있었죠. 근데. 원래벌레한 관계였고. 그 저기 로맨틱 코미디 같은 데서 막 항상 나오는 그런 설정 아닌가요? 아니면 시트콤 보면은 그렇죠. 그런 뭐 자기가 좋아했는데 꼭 좋아하는 사람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게이더라. 네. 그래서 뭐 보면은 좀 멋있다. 아, 쟤 좀 괜찮다 하면은 꼭 유부남 아니면 게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영화에서 만든 설정이다라는 이야기 많이 있잖아요. 예. 그 게이 물론 그 영화 속에서 게이는 그렇게 패션 감각 뛰어나고 여자 말 잘 들어주는데 실제는 뭐 똑같은 사람마다 천양지차니까.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 로맨틱 코미디 그러니까 사랑을 다룬 영화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게 로맨틱 코미디인데 사실 로맨틱 코미디 장르도 우리 30대 우리 이제 좀 나이가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다 나이가 있는데 피디님 몇 살이에요, 나이? 그러면은 저기 누구지? 그 로맨틱 코미디의 여신. 여기 줄리아 로버츠? 말고 또 한 분 있잖아요. 섹시 마일드 하던 여자분. 우리나라 배우요? 헐리우드 여배우. 혹시 맥라이언이요? 맥라이언. 맥라이언 전성기 때 잘 모르시겠네요. 그렇죠. 20대시면. 우리 때는 맥라이언 영화 진짜 1년에 몇 번씩 봤잖아요. 그렇죠? 맥라이언하고 이제 줄리아 로버츠가 이제 그 로맨틱 코미디의 양대 산맥이었고, 양대 산맥이고, 이후에 이제 그 산드라 블럭이 이제 바통을 이어받았죠. 그리고 지금은 뭐 굉장히 그 여러 배우들이 이제 뭐 백가쟁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맥라이언이 최고였어요. 그 금발머리에 그 단발 아주 깜찍 귀여워가지고 진짜 눈에 넣어버리고 싶었다니까. 그렇구나. 로맨틱 코미디 영화 그 지금 말씀하셔서 이제 또 첨언을 하자면은 이 로맨틱 코미디 영화에서 발견되는 일종의 그 로맨스의 법칙이 있어요. 로맨스의 법칙. 네, 로맨스의 법칙.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로맨틱 코미디에서 남녀 주인공은 처음에는 반드시 이 악연의 조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그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노팅힐 같은 영화에서 줄리아 로버츠하고 휴그랜트가 처음에 어떻게 만나느냐. 바로 휴그랜트가 뭐 주스를 그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빵 부딪혀요. 줄리아 로버츠하고 길거리에서. 근데 줄리아 로버츠의 몸에다가 이제 그 주스를 쏟은 거예요. 잘못해서. 근데 그게 하필 쏟기를 또 가슴팍에다 쏟았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하면서 가슴을 막 이렇게 만지게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네 이러면서 그러니 얼마나 서로 그 악연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다시 이제 그 줄리아 로버츠가 헐리우드 명 배우로 이제 그 런던에 왔는데 이제 기자들한테 쫓겨가지고 파파라치한테 막 쫓겨가지고 휴그랜트가 운영하는 그 서점으로 이제 피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만남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둘 간에 이제 로맨스의 스파크가 팍 터지는 건데. 영화 보면은 뭐 비행기 연차. 맞아요. 자동차 사고. 뭐 이런 거. 데이빗 린이라고 하는 감독이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죠. 뭐 콰이강의 달이라든가 뭐 닥터지바고 이런 영화들 아주 유명한 영화들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만든 영화 중에 이제 브리프 인카운터라는 영화가 있어요. 밀회. 이건 이제 불륜 영화이긴 한데 거기에서의 두 남녀 주인공도 바로 열차역에서 기차역에서 만나는데 여자 주인공이 기차를 기다리는데 기차가 빵 하고 지나갈 때 먼지가 확 이르면서 티끌이 눈에 들어가요. 티끌이 눈에 들어가니까 지나가던 남자 주인공이 의사인데 의사가 티끌이 눈에 들어갔네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닦아내줍니다. 손수건으로. 그 찰나적인 스킨십 이게 중요하다고요. 손끝과 안구. 네. 그러니까 아까 노팅힐도 마찬가지지만 주스에 가슴팍에 붙으면서 하는 그 스킨십. 그게 딱 스파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그 특히 드라마 보면은 여자 주인공 이쁘고 착한데 집안이 가난한 여자 주인공이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기 위해서 밖에 나갔다가 웬 자전거 탄 남자랑 부닥치게 되잖아요. 그렇죠. 악연이.
그래서 그렇죠. 면접 보러 나왔는데 자전거랑 부닥치면서 다 구정물이 튀었어. 그렇죠. 쌍욕 쏟아붓고 면접을 보러 갔더니만 바로 그 남자가 면접관으로 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알고 보니 그 남자 면접관은 이제 출생의 비밀이 있는 재벌 3세 실장님, 팀장님. 자신이 출생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밤마다 옷 입고 샤워를 해요. 이렇게 옷 입고 샤워를 해요? 네, 옷 입고 샤워하자. 출생의 비밀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드라마는요, 로맨스 드라마 보면은 가난한 집 여자 주인공이 나와요, 설정상. 네. 근데 결국은 다 부잣집에 그쵸. 생활하게 되냐면 왜냐면은 PPL 때문에. 드라마 제작을 할 때 제작비를 방송에서 다 제대로 안 주잖아요. 네. 나머지 30% 50% 제작비를 PPL로 채워야 되니까 여자 주인공이 가난하면 그 막대한 PPL을 넣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항상 여자 주인공은 가난한데 왜 부잣집에 살게 되느냐. 부잣집 여친이 있는데 얘가 유학을 가. 유학을 가면서 키를 주죠. 나 대신 이 집에서 살아. 그러면서 평면 텔레비전과 네. 그 포켓 스프링이 들어간 침대. 네, 그리고 저기 고급 자동차가 있는 집에서 살게 되는 예,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얘기를 조금 이어가자면은 일단 로맨스 영화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찰나적인 스킨십의 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네. 아까 제가 그 고등학교 때의 로맨스 얘기를 아유 왜 이러세요? 별 느낌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스킨십은 반드시 그 피부 간의 접촉이 아니어도 돼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안구와 확 지나가면서 그 물을 꾸정물을 튀긴다든가 아니면은 뭐 노팅힐에서처럼 주스를 가슴팍에 쏟는다든가 예전에 네. 박찬호 선수 그냥 과외로 들은 얘기인데 한창 인기 좋을 때 메이저리그 한창 현역 시절할 때 이제 서울 모 호텔에 숙박을 했대요. 그럼 그때 그 호텔에 그렇게 대한민국 미녀들이 많이 와서 다 커피잔을 들고 다니더래요. 테이크아웃 잔을. 쏟으려고. 어떻게든 엘리베이터 같이 타서 쏟으려고. 실제로 그 마담 뚜들이 그런 인연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오페라를 누가 보러 간다. 옆좌석으로 좌석을 마련하거나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퍼스트 클래스 옆자리를 붙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 셋업을 한대요. 우연을 가장한 만남. 그 로맨틱 코미디였던 우연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호텔에 그 많은 미녀분들이 다 한 손에 커피잔을 들고 왔다 갔다 저도 그런 우스갯소리 들은 적 있어요. 뭐 재벌이세 꼬시는 법 뭐 해가지고 무슨 고급 호텔이나 이런데 로비에 외제차 딱 몰고 와가지고 뭐 탁 지나가는 재벌이사한테 가서 무조건 뺨을 후려 갈긴대요. 가지가지 한다. 네, 후려 갈기면서 너 정말 재수없는 거 알아? 그러면서 딱 간대요. 그러면 쿨한데 이러면서 쫓아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여자 처음이야. 나한테 이런 여자. 그러니까 드라마가 만들어낸 환상이고요. 실제 그렇게 했다가는 모 재벌 아드님이 그렇게 깡패대 맞았다가 그 재벌 회장님께서 납치해가지고 파묻은 적이 있었죠. 예, 파묻힙니다. 그러지 마세요. 네. 자, 그러니까 어쨌든 이 찰나적인 스킨십에 의해서 사랑의 씨앗이 이렇게 잠복하는 것 같아요. 잠복했다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계기가 있어야 돼. 그것이 발화될 계기. 그러니까 두 번째 만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만남에서 이제 서로 그 악연이 호의로 뒤바뀌면서 그것이 이제 로맨스의 어떤 지속성으로 이어지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스킨십만 처음에 딱 그 찰나적인 스킨십만 있다고 해서 그 사랑이 되는 게 아니다. 예. 반드시 두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못 만나면 그 사람하고는 인연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야, 근데 정말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한 편 가지고 여러 가지 법칙을 유추해내서 또 현실에 써먹을 수 있는. 그렇죠. 야, 그리고 로맨틱 이렇게 해박하세요. 아니 해박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얇게 다양한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얕게 깊이는 없어요, 제가. 아닙니다. 네. 그런데 그러고 보면은 캐나다 유학 가셨대 제롬이? 제롬이 아니 그 글은 잊어주세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같이 버스를 타고 정말 후광이 비치는 미남이었다면서요. 네. 그 첫 번째 만남인 건데. 네. 그러니까 내가 너무 미쳤어. 정말 지금 생각하면 난 정말 이상한 애인 것 같아. 왜 걔한테 전화를 안 해가지고 그쵸. 두 번째 만남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건 제 잘못이에요. 전적으로. 그냥 전화번호까지 줬는데. 전화번호 잃어버렸어요? 이제 없어요? 바뀌었겠죠 이제. 지금이라도 찾아볼까? 페이스북으로? 찾아봐. 찾아봐야 되겠다. 풀네임 알죠? 뒤에 이름 몰라요. 근데 그 고향을 아니까 할리팩스 제러미 이렇게 찾으면 할리팩스 제러미 나올 것 같은데 구글 치면. 네, 키 커. 그리고 그때 무슨 아이스하키 했던 것 같고. 그러면 나올 것 같아요. 걔가 근데 나를 기억을 못하는데.
했는데 Who are you? 이러면은 와 완전 진짜 걔 있잖아. 너 그레이하운드 버스 옆에 땄던 그 한국 여자 이러면서. 몇 년 전 얘기죠? 그게 2006년. 포기해요. 네. 2006년이면 됐다. 그리고 이제 로맨스를 이제 사랑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네. 또 노하우를 몇 개 또 말씀드리자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교 때 이제 미팅을 했는데 그 여학생이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말하자면 그 사회과학 책들 그때 당시 금서라고 돼 있는 그거 갖고 다니면 이제 경찰 검문에 걸리면 이제 끌려가는 그런 네.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이 이제 있었는데 여학생하고 딱 가는데 저쪽에서 검문하고 있는 거예요, 경찰이. 그때 그 순간에 이제 제가 그 책은 없었는데 그 책에 대해서 이제 노트를 한 노트가 있었어요. 한 A4 용지 한 장짜리 노트가. 네. 그 노트를 딱 꺼내가지고 버린 게 아니라 막 구겨가지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애가 그러더라고요. 너 그거 왜 그러니? 왜 그렇게까지 하니?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죠. 너 아니? 내게는 이 세상이 창살 없는 감옥이야. 딱 그랬더니 그냥 여자애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광희 너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이거 그 개화기 때 각혈하는 엘리트 출신들이 월양이 기생꽃이 돼서 아니 근데 그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시지만 그 당시에는 그 진심 아니셨어요? 아 그렇죠. 그쵸. 그 암울한 시대에. 젊었겠지. 그리고 나는 저 미션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네. 미션이라는 뭐 로버트 드니로가 그 이구아수 폭포를 저걸 메고 십자가를 메고 막 올라가는 그 네. 감동적인 장면에서 제가 펑펑 온 거야. 소리를 내면서 이러면서 영화가 끝나니까 여자친구가 광희 넌 너무 감수성이 예민한 것 같아. 자, 그러니까 A4 용지 길에서 먹고 영화보면서 우는 거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은 마음에 드시는 여자분이 있다면은 일단 길을 가다가 조기를 먹으면서 이 세상은 창살 없는 감옥이다 멘트 해주시고요. 영화 이제 설국열차 같은 거 보시면서 우시면 돼요. 바퀴벌레를 먹다니 이러면서. 그러면은 사랑받는 존재가 되실 수 있고 우리 또 네. 이제 앨리스 양의 어떤 사례처럼 정말 잘생긴 남자가 연락처를 줬다. 그러면 제발 찢어버리지 네. 마시고 잃어버리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세요. 뭐가 두렵습니까? 저 연락하시라고요. 여자들이 좀 먼저 좀 들이대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에요. 결론은 그거죠. 네, 여자들이 왜 남자들이 들이대주길 기다리냐고. 네. 자기가 좋으면 들이대라는 맞아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 두 분을 모시고 네. 로맨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결론은 여자들이 들이대는 세상이라는 거죠. 표현하세요. 네, 네. 표현하시고 표현하십시오. 고백하시고요. 자, 남자든 여자든 간에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표현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또 삶을 살아가는 훌륭한 네. 가장 좋은 어떤 삶의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태도를 위해서 우리 열심히 살도록 하죠. 네. 그렇죠. 네, 평생 사랑하면서 사는 게 제일 행복한 삶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고백하시고 즐겁게 정말 뜨거운 사랑 나누는 그런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연락 줘요. 네, 지금까지 네이키드 토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